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액으로 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발행가액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본금은 항상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실수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1번 잘 기억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본의 종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맞죠?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본잉여금의 종류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손, 자기처분이다. 실수가 있어요. 뭐예요? 감자 차손이 아니죠. 뭐예요? 감자 차익이죠. 약간 내가 이익되는 쪽은 자본잉여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이잖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맞고요. 단기 매매증권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은 이거는 미실현이긴 하지만 단기이기 때문에 수입비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봤을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같은 게 3개고요. 다른 것이 하나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소속이 같은 게 3개고 소속이 다른 게 하나거든요. 자, 봅시다. 이익준비금 뭐예요? 이거는 이익에 대한 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에 대한 잉여금이죠. 그럼 자기주식은 뭐예요? 이거는 자본조정에서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감투사손론 역시 이것도 자본조정이고 마이너스 항목이죠. 자, 주식 한인발행 자금은 액면 금액만큼 미달해서 발행했으니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3개는 자본조정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에 괄호 내용 단어로 옳은 것은 입니다. 비용은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유출을 말하며 유출이라는 뭐냐면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죠. 비용은 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익 얻으려고 이제 이렇게 돈 쓰는 그런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산이 어떻게 돼요? 돈 쓰는 거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는 돈 안 줬으면은 미지급금 쓰잖아요. 그럼 미지급금 뭐예요? 부채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본 어떻게 돼요? 자산이 줄니 자본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은 뭐예요? 감소, 증가, 감소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은 어떻게 보면 돼요? 비용도 알아서 수익도 알아야 되죠. 수익은 유입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돈 받는 거니까 부채 감소하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예요. 자산이 올라가면 자본도 올라가고 자산이 내려가면 자본도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수익 인식 기준이에요.
자, 입장권 매출입니다. 입장권 매출은 공연 전 입장권을 구매하는 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여성 새로기 일하기 센터 할 때 이제 나오나를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나오나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나 콘서트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게 표가 딱 끊어지자마자 나오나 콘서트가 10분 안에 매진이 돼요. 그래서 못 끊었어요 그때. 엄마가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었거든요. 나오나 콘서트를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안 한다네요. 예, 이제 이분이. 그래서 나오나 콘서트인데 이제 나오나 콘서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구에 코엑스에서 하거든요. 코엑스에서 공연을 많이 해요. 코엑스인데 원래 콘서트 가면은 코엑스에서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하는데 코엑스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나 콘서트를 할 때 이제 전국 투어로 간다 하면은 7월달 한다 칩시다. 7월 뭐 13일 뭐 일요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14시라 이제 19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아니면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코엑스를 할 때 뭐 사전 예약을 다 친다고 치면은 사전 예약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공연을 시작하는 당일에 수익을 봐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근데 사전 예약을 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표가 나오거든요. 취소표 나와요. 우리 코레일 예를 들어서 KTX 예약을 할 때 명절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하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끊는다고 치면은 솔직히 말해서 추석표, 설날표 볼 때 대전역까지 다 매진이거든요. 진짜로. 대부분 이제 대전역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전역까지는 이제 가다가 이제 대전역에서 김천구미 그 다음에 동대구 갈 때 이제 표가 조금 이제 몇 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취소표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광클해가지고 취소표 나올 때 그때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수익을 볼 거냐? 아니는 거예요. 왜냐? 공연 시작 전에는 수익을 안 봐요. 근데 언제 수익을 볼 거냐? 공연 시작하고 나서 수익을 봐요. 이때 이제 표가 취소 나올 수도 있고 매진으로 인해서 또 현장 구입할 수도 있고 현장 구입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수익으로 봐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역에서 제가 영등포역까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면은 그날 당일에 기차를 출발했을 때 수익으로 봐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표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나 이때는 수익을 안 본다고. 그래서 언제 보냐면은 공연 전이 아니고요. 공연 시작 후 이때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장권 매출은 공연 시작한 후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봐요. 그 다음에 시용 매출. 시용 매출은 고객이 구매하겠다고 의사결정 경우. 맞습니다. 시용 매출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거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스땡마토라고 있어요. 스땡마토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한단 말이에요. 홈쇼핑에서, 예를 들어서 시식용을 들고 가요. 시식용 들고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이제, 매대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식용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거 스테비아 토마토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으면 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식용으로 해서 먹어보고 오 맛있다 이러면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으로 봐요. 사는 경우는. 근데 먹어봤는데 좀 별론데요 이러면은 수익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시용 매출은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의미를 보고요. 그래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고 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한 경우 이거 실수 많이 하죠. 이거는 수탁자가 판매를 거쳐 가야지만 수익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온라인 쇼핑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아이몰, 뭐 그 다음에 알리, 뭐 그 다음에 지마켓, 11번가, 그 다음에 뭐 돌쇠네 농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자원마켓, 뭐 이런 거. 이런 부분 봐주시면 되고 수탁자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3번 아니에요. 4번 상품권 판매한 날. 이것도 실수 많이 하죠. 이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재화를 이제 구입을 해가 이제 상품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그때 수익으로 봐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팔았어요. 상품권을 받았어요. 이때 수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 물건과 샀을 때 상품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회수했을 때 수익으로 봐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의 정답 몇 번이에요? 시형 매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은요, 이거 산신거 먼저 아셔야 돼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요, 그러니까 순수 물건에 대한 마진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순수 마진에서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판매하고 유지하고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업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 수익에서 내가 이제 영업에 관련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영업에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영업에 수익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인세 차감전이익, 세전이익이라고 불러요. 이때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세전이익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빼요. 이 정도는 내가 세금 빼면 되겠다.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또는 손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원리인데 여기까지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14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번 아니에요. 2번은 매출 총이익에 대한 문제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법인세 비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세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거를 비용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세금을 납부하는 비용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속이 이제 판관비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쓰는 그냥 세금에 대한 그냥 독립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얘는 소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니라는 거죠. 법인세 비용은 의무적으로 비용 처리한다.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나중에 배우실 때 법인세 비용을 의무로 처리하진 않아요. 왜냐? 회사에서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은 10의 말자 계산할 때 우리 세금은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고 금액을 측정하는데 법인세 비용에서는 이게 올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3번 법인세 확정되는 경우에만 입력한다. 이게 왜 틀리냐면은 12월 31일자 법인세 측정하는 거랑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하는 거랑 이게 좀 텀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예정을 짠다고 해도 그게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원 단위까지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진 않고요. 거의 추계라고 보시면 돼요. 추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추계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지는 않아요. 그럼 확정되는 경우에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법인세 신고를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많은 감사법인이면은 법인세 신고하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혼자서 이거 하루 만에 절대 못 끝내요. 몇 시간에 끝낼 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며칠이 걸려요, 이거는. 할 때. 그 며칠 걸리는데, 법인세 이 정도 확정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무서 사무실에서 의뢰한 거랑 회계사무소에서 의뢰한 거랑 금액이 달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추계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직원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매출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입력한다. 아까 우리 25번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이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7월 1일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1년치 미리 지급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 시 화재보험료에 대한 성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다. 이 부분 회계 처리 안 했대요. 이거 문제 어디서 나와요? 전산회계 1, 2급에서 나와요,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일단은 7월 1일자로 봤을 때 회계 처리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해요.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해요? 보통예금 처리하죠. 근데 회계 기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 안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 사이 안에요. 12월 말까지 안에 수익과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년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수익 비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 넘어가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거의 한 8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해서 많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12월 말이 됐어요.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월 말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만큼까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0만원에 몇 개월치만큼 비용을 인식해요? 전체 12달 중에 몇 개월치만큼? 6개월치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언제? 7월부터 12월 달까지. 얼마? 6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비용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1년 중에 얼마? 나머지 6개월인 거잖아요. 그래서 60만원은 비용으로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걸 회계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의미가 돼요. 회계 처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만원은 비용으로 해줘야 될 부분을 비용을 안 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12월 말자에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대변에 보험료로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비용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해야 돼요? 저 성급비용 잡아야 되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성급비용 잡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뭐예요? 누락을 했다는 거죠. 누락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둘 다 과소거든요. 차변과 대변이 둘 다 과소가 돼요. 그래서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니까 과소 현상이 되는 거고 보험료는 안 했으니 비용의 소멸에 대해서 과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성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 과소 계산된다. 맞아요. 비용의 소멸로 인한 과소지만 비용으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성급비용은 자산, 맞습니다. 다시. 자, 2번. 성급비용은 자산으로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 가되게 산다. 그렇죠. 이게 맞는 의미가 되죠. 왜? 비용 처리 안 했다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의 소멸로 입장에 봤을 때는 비용이 과세되는 건 맞아요. 근데 비용 입장에서는 이 60만원을 내려줘야 될 부분을 안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내려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과대계산되는 게 맞아요. 소멸에 대한 의무에서 얘기를 할 때는 과소인 건 맞아요. 소멸입니다. 발생은 아니에요. 소멸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 12월 결산 시 해야 될 의무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진짜 이거 오류인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상 안 하면 오류인 건 맞는데
이게 그 오류 중에서 회계 정체가 추정하고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회계관리 2급에서는 오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 소멸되는 사실상 얘기가 돼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왜냐? 정확한 이 기간에서 비용과 수익을 잡는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과소되거나 이제 보수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상이 좀 안 맞는, 밸런스가 안 맞는 현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무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오류로 봤을 때는 자동 소멸되는 거는 맞아요. 오류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단기 순이익 가능해서 한다. 비용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순이익은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줄여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오히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과소계상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미치지 않는 미친 영향은 뭐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 입문자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상 과대나 과소로 돼 있을 때는 이거를 올바른 분계랑 이제 틀렸을 때 분계랑 그 다음에 회계처리 안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사항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해보고 안 했을 때는 어떤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해결 방식 위주로 설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란 주된 영업활동 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의 비용에 속하지 않은 계정 항목은 무엇이냐? 우리 영업의 비용 계속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 외에라고 해당을 얘기를 했었고요.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하고 관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용인 거는 맞는데 영업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의 비용이라고 부른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의 비용에서 속하지 않는 거를 뜻해요. 자, 뭐예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은요, 패턴이 약간 존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대체로 뭐냐면은 끝에 이제 끝나는 거. 무슨 처분 손실. 무슨 뭐 차손. 무슨 평가 손실. 뭐 이런 걸 끝나면은 99.9%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선생님, 왜 100%가 아니죠? 라고 물어보면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무엇 평가 손실인데 이거를 자본으로 분류를 하는 게 계정 과목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100%가 비용이 아닌 99.9%가 비용이 된다라고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결산 파트 문제입니다. 자, 1번 실제 재고, 장부 재고가 다른 경우 차이만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한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의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이거예요. 그 제조업인 경우에는 꼭 100개 중에서 기계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때 10개는 꼭 불량이 나더라.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감모로 봐요.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는 뭐냐면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비정상적으로 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2번. 결산일 기준으로 미지급함으로써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발생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발생주의는 지급을 하든 미지급하든 회계 처리가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12월 말에는 돈을 주든 안 주든 일단은 발생했으면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뜻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용은 현금주의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 하되 회계 처리 시 당기손익으로 분류한다. 아까 28번 문제 얘기랑 똑같죠. 이거는 외외적으로 자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거죠.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죠. 자, 그 다음 4번. 외화평가는 화폐성 자산 부채 및 비화폐성 자산 부채를 평가에 회계처한다. 외화평가는요, 비화폐성 자산 부채는 평가 안 합니다. 화폐성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치고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지식 중 하나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 문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 결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편집자 메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항상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픈톡방에 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우리 전산회계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강의 시간 너무 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야매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1번부터 30번까지 설명하면은 대충 설명하면은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강의 시간이 40분이 넘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주세요. 수동 결산은 7가지가 됩니다. 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외화평가, 그 다음에 입시계정 과목 정리, 그 다음에 이연분계, 그 다음에 발생분계,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 이거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필수적인 부분은 이 부분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해줘야 돼요. 필수 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위에 4개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정 결산을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차변과 대변을 넣어줘서 처리를 하는 건데 회의관리 2급은 올 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은 저는 프로그램 위주로서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실무파예요. 이제 예전에는 학생 때는 이론파였다가 제가 이제 실무자 되니까 이제 실무파거든요. 학원 강사일 때도 실무파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이건 알아두시면 매우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또 나머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손상 부분에서도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고, 감모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총 5가지 뭐냐면은 기말재고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대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 요새 퇴직금 추계는
요새는 신생기업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연금 쪽으로 하다 보니 퇴직금 추계는 굳이 사무소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법인세. 그 선납세금 같은 거 있는데 사실 법인세는 수동결산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K랩이 좀 많이 친절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전에서는 왜냐 수동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류를 높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류에서 없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정답 몇 번?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선급금은 이거는 결산을 할 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단기 중에 미리 구입한 거기 때문에 결산 수정무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